기원전 2세기 중국의 진시황, 15세기 유럽의 교황 이노첸시오 8세. 오래전 역사 속 이 두 명의 인물에게는 특이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장생의 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영생, 불멸, 불사, 수명이 정해져 있는 인간 본연의 생존 욕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너무나도 매력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로불사의 존재는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매력적인 불멸의 존재를 소재로 한 4편의 영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불로불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바로 그 존재, 뱀파이어입니다. 창백한 피부에 풍성한 머릿결, 선홍빛 입술과 날카로운 송곳니,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늙지 않는 매혹적인 전설 속 존재입니다. 영화는 현대 샌프란시스코의 어두운 밤, 빌딩의 한 어두운 방에서 라디오 작가와 자신을 뱀파이어라고 소개하는 한 남자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So, what do you do? I'm a vampire. Don't be frightened. 시간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1791년 뉴올리언즈입니다. 아내와 아이를 잃고 죽음을 갈망하던 루이에게 그의 공허함을 알아챈 창백한 피부의 뱀파이어 레스타트가 다가옵니다. 루이는 레스타트의 피를 마시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그 삶은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없이 영원한 젊음으로 이루어졌으나 신선한 피를 마시지 못하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뱀파이어의 삶입니다.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사람의 피를 거부하던 루이와 살인을 강요하고 쾌락을 즐기는 레스타트의 갈등은 점점 쌓여만 갑니다.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는 앤 라이스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1994년 개봉한 영화입니다.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최고의 미남 배우 2명, 브래드 피트와 톰 크루즈, 이 둘의 동시 출연만으로도 당시 큰 화제가 됐었고, 영화 속 두 주인공의 모습은 남자인 제가 봐도 반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인공 둘의 창백한 피부와 매혹적인 눈빛에서 풍겨내는 묘한 분위기만으로도 카타르시스까지 들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뱀파이어라는 상상 속 흡혈 괴물을 아주 매혹적이고 우아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신체 능력을 가졌으며 그 어떤 여자도 쉽게 유혹해 피를 빨아먹을 수 있지만 뱀파이어의 생존 본능과 남아있는 인간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루이의 모습을 심도 있게 보여줍니다. 알코올 중독, 망나니 슈퍼히어로, 행콕입니다. 행콕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슈퍼히어로로 살고 있지만 술주정뱅이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언제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위험에 처한 PR 전문가 레이를 구출하게 되고 레이로부터 대중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 레이의 아내 메리를 만나 메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끌리게 되죠. 이후 메리를 통해 기억상실로 잃어버린 3000년의 과거를 알게 되고 커플로 창조되어 함께 있으면 힘을 잃어버리는 불멸자 커플의 이야기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행콕은 피터 버그 감독, 윌 스미스, 샤를리즈 테론 주연의 2008년 영화입니다. 망나니 슈퍼히어로. 함께 있으면 능력을 잃어버리는 불멸자 커플이라는 신선하고 흥미로운 소재로 흥행에도 성공한 작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영화의 주인공 윌 스미스보단 영화 중반 샤를리즈 테론의 카리스마 넘치는 화장과 코스튬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 후속작이 기다려지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까지 회수되지 못한 떡밥 때문에 많은 팬들이 속편을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리 영화 개봉 후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확한 속편 제작 소식이 전해지고 있진 않습니다. 속편이 나오게 된다면 행콕과 메리의 오래전 과거 이야기에 대한 프리퀄 형식으로 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지키는 불멸자 용병 조직 넷플릭스 오리지널 올드가드입니다. 행콕에서도 불멸자 아내 메리 역을 맡았던 샤를리즈 테론이 또 한 번 불멸자 역할로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기원전 8세기 스키타이족의 전사였던 불멸자 용병 조직의 보스 앤디, 나폴레옹 휘하에서 싸웠던 프랑스 군인 출신 부커, 십자군 전쟁에 참전했던 무슬림 전사 조, 또 이런 조와 맞서 싸웠던 이탈리아 십자군 출신 니키, 마지막으로 새롭게 불멸자 조직에 합류한 미 해병대 여군 나일까지. 영화는 올드가드의 능력을 훔치려는 제약회사 메릭과 올드가드의 치열한 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올드가드는 다수의 마블 코믹스에 참여했던 그렉 러카와 레안드로 페르난데즈의 동명 만화 더 올드가드를 원작으로 한 2020년 최신작입니다. 수천 년을 살아온 불멸자 용병 조직과 그들의 능력을 탐내는 제약회사,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는 전형적인 구조와 많은 클리셰로 뻔한 전개를 이루지만 그럼에도 화려한 액션씬과 흥미로운 소재로 부족한 스토리를 상세해 나갑니다. 올드가드 멤버들에겐 뱀파이어나 행콕 같은 슈퍼파워는 없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을 통해 습득한 전투 기술과 무시무시한 초재생 능력만으로 최고의 용병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매드맥스와 아토믹 블론드 이후 샤를리즈 테론의 시원시원한 액션이 눈길을 끄는 영화입니다. 또 후속작을 암시하는 과거 회상 장면과 영화의 보너스 엔딩은 이 영화의 팬들이 후속작을 손꼽아 기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불멸자는 앞서 소개시켜드린 캐릭터들을 신생아 젖먹이로 만들어버리는 남자, 이름부터 연식을 자랑하는 남자, 존 올드맨 교수입니다. 방고우의 그림을 트럭 짐칸에 실어버릴 만큼 쿨하고 21세기의 달랑 활 하나로 사슴과 곰을 사냥하고 선사시대 유물을 잡동사니 취급하며 You like the fire, John? 불을 좋아하는 본능이 남아 있습니다. 존 올드맨 교수는 자신의 송별회를 위해 찾아온 동료 교수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What if a man from the upper Paleolithic survived until the present day? 그리곤 진지한 표정으로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I had a chance to sail with Columbus, only I'm not the adventurous type. I was pretty sure the Earth was round, but at that point I still thought he might fall off an edge someplace. 동료들의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에 자신이 갑자기 떠나는 이유와 앞서 황당한 얘기 속 주인공이 자신임을 밝힙니다. Every 10 years or so, when people start to notice I don't age, I move on. 동료들은 황당해하며 반신반의하지만 그의 매력적인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To India. Luckily at the time, Buddha. Luckily. 석가모니를 만나 가르침을 받았다는 존의 얘기. Most extraordinary man I've ever known. He taught me things I'd never thought about before. You studied with the Buddha? Until he died. He knew there was something different about me. This is fascinating. I almost wish it were true. 동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정신과 의사 윌이 등장하며 깊어지는 밤과 함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맨프로머스는 제롬 빅스비 각본, 리처드 쉔크만 감독, 2007년 영화입니다. 제작비 20만 달러의 저예산 영화로 집 안팎에서 배우들이 나누는 대화 외에는 영화적 스토리나 드라마 요소가 거의 전무한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구석기 시대 원시인이 14,000년을 살아 현재까지 생존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원시인이 역사적 인물을 만나고 역사적 사건에 관련돼 있다면 어땠을까? 아주 신선한 질문으로 관객들을 몰입감 있게 끌어들입니다. 앞서 소개한 영화 속 불멸의 존재까지는 아니지만 인간의 수명 연장을 위한 연구들은 현실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인간의 수명 증가 속도가 노화 속도를 따라잡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영생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들을 보고 든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영생의 삶이 정말 행복할까? 앞서 소개한 4편의 영화들은 장르나 분위기도 많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멸의 삶에서 주인공들이 느끼는 공허함입니다. 죽지 않는 삶이 매력적이고 혹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영화들을 보고 나면 그 생각이 조금은 바뀌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지금까지 플라이어 카이세 카이시였습니다.